지금 이 순간 춤추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죠. 춤 한번 형 추시나요? 아니. 축하드립니다. 바르사. 트래블의 시작인가요? 봐야죠. 예. 일단 우승 트로피 하나 더 정리. 와, 저는 뭐 라이브는 안 했지만 보고 있었는데 1대2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 펠레 스코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2대0에서 3대2 가는 게 아니라 1대0 됐다 2대1로 역전됐다 다시 3대1로 역전되는 게 오리지널인데 마지막에 쿤데 골 넣는 거 보고 저 진짜 올해 뭐가 되나 보다 진짜 바르셀로나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이 명경기 이 빙신들이 라이브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저희가 저희 공지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형님이 그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모임 꿀의 모임 가서 이제 경기를 보시는 게 또 예정이 돼 있으셔가지고 라이브는 저희가 못 하더라도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좀 리뷰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끝나고 이제 오셨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 못한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영주 형도 이제 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팬들끼리 모여서 보셔가지고 더 기분은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죠. 네. 그 바르셀로나 관련 네이버 카페인데 맞아요. 45명 정도가 모였어요. 네. 근데 작년에 모였을 때 분위기 험악했습니다. 벨링엄한테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도 되나. 또 역전패 당하는 거 아닌가. 네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결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네. 자, 일단 그 전후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경기 전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트래블의 어떤 스타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그거랑 별개로 저는 이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주심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레알 마드리드 TV를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은 영상들을 막 남겼고 심지어 그래서 뭐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야 이거 이러다 경기 뭐 밀리는 거 아니야? 보이콧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립적인 팬들 입장에서도 여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경기 외적으로 되게 뜨거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쵸.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TV에서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 배정된 심판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 있었던 영상을 내보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경기가 코파델레 결승전이다 보니까 더욱더 뜨거웠고 여기다가 벵고에체아 주심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니네 아버지 도둑놈이야 뭐 이런 욕을 들으면서 놀림을 좀 많이 받았다. 울면서 왔다. 그래서 상처 입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슈가 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VR 심판인 푸에르테스가 심판은 더 단결할 것이고 역사를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마치 지금 레알 마드리드를 완벽하게 적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 코멘트가 이제 좀 강하게 갔죠. 또.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걸 보고 또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심판 니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급속도로 더 커지는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를 보이콧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보이콧하면은 소시에다드랑 바르셀로나랑 결승전을 치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지만 보이콧은 하지 않았고요. 결국엔 그렇게는 안 됐고. 결국은 라리가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심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승자가 없어요. 심판 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대로 쌓였고 짜증이 나고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대로 쌓였고 벵고 에체아 주심은 벵고 에체아 주심대로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뭐 3대2로 승리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단은 사실 승리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묻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전반전에 루카스 바스케스가 쿠바르시를 끄는 장면이었나? 그 장면도 있었고 후반전에 페란 토레스가 가격당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런 장면은 온필드 리뷰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피냐가 넘어지는 장면에 대해서는 온필드 리뷰를 했고 그 장면은 다이빙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지나가는 장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좀 전 장면에서 걸려 넘어지는 건 그게 오히려 좀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일단 약간 적대감을 갖고 나온 경기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 판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음바페가 얼굴을 가격하는 동작이 있었잖아요. 철사장을 에리가한테 날렸잖아. 걔가 이제 피하지 않고 맞았잖아. 내공이 좋으니까 맞고 뒹굴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반칙이 선언됐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근데 레알 마드리드 벤치 쪽에서 뭐 비니시우스, 리디거 무언가 던지는 동작을 했고 리디거 같은 경우에는 발언 자체가 좀 셌다고 하더라고요. 도구 베이비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새끼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결국은 리디거가 퇴장을 당했었는데 퇴장 당할 때에도 좀 잡음이 좀 컸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경기입니다. 그런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경기의 판정을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더 동정률이 더 있었을 텐데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판정이 또 약간 뭐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 주심은 이래저래 하여튼 뭐 그냥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대단한 프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단한 경기이고 그 다음에 거함들이 붙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인간이라서 받을 수 있는 프레스는 아마 대단히 셌을 겁니다. 뭐 그 사람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지만 형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이렇게 반응했던 거 분명 좀 아쉽다. 근데 반대로 라리가와 심판 관련된 어떤 이런 것도 라리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 팩트긴 팩트고 이러니까 이러면 아까 방금 형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심과 판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다. 그쵸. 다만 바르셀로나는 이제 우승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뿐이지. 네. 자 어쨌든 이제 판정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기였고요. 1대0으로 페드리가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반에는 말씀하신 것대로 추아멘이랑 음바페가 득점을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뒤집었는데 상어가 동점골 마지막에 와 근데 쿤데는 우리가 SL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갈린 선수인데 마지막에 보여주는 어떤 스프린트나 그런 득점을 보면 무슨 뭐 사람이 아닌 건지 저는 이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 감독이 이 선수를 고집하는가? 왜 이 선수가 갈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뺄 수 없다. 네, 도저히. kunde도 그렇고 발베르데는 뭐 연장전에 뛰는 거 보니까 얘는 뭐 지금 나온 애처럼 뛰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각성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체력이 아니라 좀 어디 만화에서 나오는 걸 뭐 끌어쓰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리디거 같은 경우에도 무릎 쪽에 안 좋은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타이핑하고 또 그쵸? 뛰고 교체아웃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음바페 같은 경우에도 후반전에 나와서 뛰면서 자신의 발목을 자기가 확인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근데 레알 마드리드 경기 보면서 느낀 건 이 팀은 강하긴 강하다. 그러니까 최근 분위기라든가 전반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땐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생각이 있었는데 후반전에 주드 벨링엄 야 축구를 잘한다 하지만 진짜 잘하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그리고 음바페가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추아멘이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헤더로서 골 넣으면서 그러면 이제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내용과 별개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은 수비 쪽에 문제가 있는 팀이에요. 왼쪽에 맨디 부상에서 갓 돌아왔죠. 그리고 바로 부상당해서 교체아웃됐습니다. 그래서 프란이 나왔어요. 프란 내가 보기에는 걔는 수비는 포기한 애야. 수포자야 수포자. 레알 마드리드의 수준에 맞는 사이드백이냐라고 묻는다면 좀 이제 아쉬움이 크죠. 그러니까 측면에서 공격수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발을 뻗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의 판단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기초적인 판단이 지금 수비로서는 그래서 프라는 문제가 있었고 루카스 바스케스도 열심히 뛰긴 했죠. 하피냐를 진짜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결국은 루카스 바스케스도 수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여실히 좀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었고 리디거는 안정감이 있었지만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고 그 아센시오도 뭐 좋은 태클도 보여주고 그러긴 했지만 가끔씩 불안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아센시오 패스는 날카로운 패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지금 온전치 않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 안첼로티 감독이 미드필더 숫자를 좀 늘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3-1-2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세바요스가 왼쪽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4-2-3 형태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전반전에는 비니시우스도 만족할 만한 활약을 못해서 잠잠했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음바페가 들어오면서 뭐 프리킥에 의한 골이라든가 그리고 코너킥 상에서 추아멘이 골이라든가 그러면서 경기가 좀 풀리기 시작했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발베르데 미드필더로도 라이트백으로도 진짜 열심히 뛰고요. 지금 요 타이밍에 미드필더 뭐 최고의 선수 4-5명 뽑아라. 그러면 무조건 발베르데는 꼽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물론 여기에 페드리도 빠지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페드리는 이 경기에서 저는 후반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 그래도 전반에 뭐 득점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여기서 발베르데 그리고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정말로 날카로웠거든요. 아르다 길로도 들어가서 나쁘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전 힘을 발휘한 것도 이해가 된다. 다만
전반전 원기옥을 모아서 후반전에 냈다 쌌는데 바르셀로나가 버텼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연장전 분위기가 또 바르셀로나로 뒤집혀졌죠. 넘어갔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그 가운데 이제 쿤데가 골을 넣었으니까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는 경기였죠. 아마 챔피언스리그에서 이 탈락을 한 이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이 경기로 인해서 안첼로티와 빠이빠이는 완전히 그냥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도 살아있는 트로피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 그중에 2개가 리가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긴 했어요. 뭐 아직 리가가 남아있긴 해요. 다만 35라운드 엘클라시코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35라운드 엘클라시코를 잡으면 우승을 확정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네. 계속해서 이제 가능성을 높이면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 경기를 확정지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바르셀로나는 인테르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야 돼요. 그게 쉽지 않죠 또. 그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테르하고 경기 전에는 조심해야 된다. 뭔가 일이 벌어진다. 연장전은 물론 그건 있어요. 이러고 나서 패배했으면 진짜 분위기가 다운이었을 네. 텐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메시 떠난 이후로 첫 코파델레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올라온 상황이면 이미 사실 체력적인 상태나 몸 상태는 만신창인데 그래도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따면서 이 생기는 어떤 그런 그 시너지? 반대로 인테르는 지금 코파 이탈리아에서 탈락을 하고 리가에서도 지금 추격을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르는 코파 이탈리아는 로테이션 돌렸어요. 예. 그리고 로테이션 결과로 결국 패배를 당했어요.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우 경기인가 주말 경기 맞아요. 로마전입니다. 그 경기부터는 아마 주전을 넣을 거예요. 그래야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니까.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일단 좀 희소식은 인테라고 경기가 목요일 경기니까 맞아요. 하루라도 더. 네, 하루라도 더 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주말 경기는 바야돌리드전이니까 로테를 다 돌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다가오는 인테르전만 잘 넘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에너지 소비가 컸던 건 되게 컸죠.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드러난 건 레반도프스키의 빈자리예요. 아. 페란이 골을 얻어서 감사하긴 네네. 한데 결국은 레반도프스키가 안 나오면 하피냐도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 경기 하피냐가 너무 아쉬웠어요. 네. 하피냐가 볼을 잡고 나서 조금 더 끌고 들어가면서 플레이해도 되는데 바로바로 연결하다 보니까 결국은 효과를 보는 장면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럼 레반도프스키가 좀 하피냐 쪽으로 움직이면서 연계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수비를 좀 끌고 다녀주거나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레반도프스키가 인테르하고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는 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2차전에는 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페란의 분위기는 좋다.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페란은 한 60분은 정월이고요. 30분 정도 상어입니다. 예. 근데 얘가 한 30분 정도 상어일 때 골을 넣어주면 땡큐베리 감사해요. 골론 메갈로돈. 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또 골을 넣었잖아요. 어. 물론 이제 라민 야말을 칭찬해야 돼요. 네. 그 라민 야말이 머리에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게 거슬리긴 했지만 라민 야말이 결국 페드리하고의 연계 플레이로 페드리의 선제골을 그쵸. 도와줬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결국 페란에게 밀어주면서 페란의 골을 또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쿤데의 결승골은 쿤데가 만들어낸 네.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민 야말도 칭찬해야 되고 페란도 이 정도 해주면 땡큐베리 감사고 페드리도 뭐 꿀맛을 봤다는 그쵸. 건 희소식인데 후반전에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더용이 아마 카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향력이 떨어졌고 페드리는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죠. 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아마도 미드필드 라인에 변화를 많이 줬고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이 아라우 투입한 거는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순간은 체력적인 면이고 그쵸. 아라우의 피지컬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아라우를 투입했고 그것이 적중하는 모습이었고 다만 예상 밖의 모습은 이니고를 왼쪽으로 돌릴 줄 몰랐어요. 근데 나만 그런가? 걔가 왼쪽에서도 제라르 마르틴보다 잘해요. 아직 덜 익은 선수이기도 하고 이니고에 대한 어떤 또 신뢰가 굉장히 두텁잖아요, 형님. 네, 그리고 그래서- 제라르 마르틴이 전반전에 좋은 수비 많이 보여줬어요. 네네. 좋은 수비 많이 보여줬는데 후반전에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그 수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볼을 갖고 움직이면서 패스해야지 패스 그쵸. 코스가 열리는데 피곤하면 그냥 하려고 하고 그게 보통 발이 굳잖아요. 네. 더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 코스가 다 막혀요. 근데 제라르 마르틴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니고가 들어가서 또 풀어주고. 네, 왼쪽으로 돌면서 풀어주면서 좋은 모습 나왔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역시 쿤데는 진짜
어떻게 마지막에 그 순간에 그런 골을 넣는지. 네. 쿤데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쿤데 다행이다. 네. 사실은 승부차기 가면 바르셀로나가 쫄리거든요. 알 수 없죠 정말. 승부차기라는 건 항상 알 수 없으니까. 저는 슈체스니 좋아하지만 네. 쿠르투아의 능력이 비교하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승부차기 가면은 이건 알 수 없다. 네. 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쯤 쿤데가 마무리를 해줬으니까. 일단은 이 경기 끝나면서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 32번째 우승. 네. 그래서 코파델레이에 강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입증했고 페란이 6골 넣었습니다. 와. 코파델레이 득점왕했어요. 네. 페란 유니폼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 다음 시즌에 10번을 달지 않는 이상은 네. 무조건 페란 토레스를 페란은 하나는 한다. 페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란이 와 중요할 때 또 득점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페란 골 없었으면 이건 안 되죠. 네. 경기를 이렇게 만든 어떤 그 분위기를 뒤집어 놓은 딱 중요한 동점골이었으니까. 그럼 정리를 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엔 너무나 좋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반에 뭐 발베르데라거나 그리고 벨링엄 뭐 득점을 해준 뭐 추아메니도 그렇고 그리고 게임 체인저 음바페 이런 것들이 좋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수비적인 부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황.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 쿤데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우승에 좌절을 했고 바르셀로나는 형이 말씀하신 대로는 뭐 사실 이 정도는 그리고 이렇게 우승한 마당에 뭐 다 잘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라민 야말, 쿠바르시 그리고 페란 마지막 쿤데까지 이런 선수들이 정말 맹활약했다. 맹활약했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승리가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도 챔피언스리그와 리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원하는 건 8경기예요.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갔을 때 띠딕 3경기. 네, 라리가는 5경기.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는 3경기. 네, 그러네요. 8경기가 남았는데 이 8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승 트로피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챔스는 3경기가 다 중요하고 리가 입장에서는 5경기 중에 엘클. 네.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파델레이 결승전은 끝났고 좀 이따 로마 응원하려고요. 그렇죠. 네. 로마 응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찬우 형이 여기서 이번 주말에 로마전도 안 좋으면 코파 이탈리아 탈락에다가 리그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어서 다음 주 챔스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어차피 아스날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서 별 생각 없거든요. 우리는 흐름은 좋아요. 흐름은 좋아요. 네, 흐름은 좋아요. 다만 이제 체력적인 면이 문제거든요. 연장전까지 치렀으니까 저쪽은 흐름이 나쁘길 원합니다. 코파 이탈리아 타락했으니까 한번 일단 흔들렸거든요. 네. 아무리 로테를 돌렸다 하더라도 패배는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제가 이런 거 욕심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우승 하나 하면 다음 것도 먹고 하고 싶고 네, 또 하면 그래도 후식까지 먹고 싶잖아요. 또 먹고 싶고. 원래 그런 게 또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 욕심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코파델레이 결승전 1대2 됐을 때 저는 졌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끝났다 이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바르셀로나면 이거 못 뒤집었어요. 차비 감독 시절에 바르셀로나면 이거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뒤집었잖아요. 그럼 이게 팀이 힘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와 이걸 뒤집어?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트랩을 해야지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 기분 내고 싶다. 지금 이 순간 춤추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죠. 춤 한번 형 추시나요? 아니. 아닙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코파델레이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가자! 바모스! 비스카 바르사!